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이라고 하죠. 지역주택조합.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주택, 주주택 굉장히 위험성도 있다고들 하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견본주택이라고도 하는 데 있어요. 또 어떤 데는 홍보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명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보면 모델하우스나 견본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모델하우스나 견본주택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 지주택 같은 경우에 홍보관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상담을 하러 들어가실 때도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 조합원들은 싼 값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반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로 이루어집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민간이 토지를 내고요. 은행이나 시공사 등이 자본 아니면 기술력을 내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역주택 조합, 제가 지주택이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택 같은 경우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이런 거를 하면서 주택 등을 새로 지어서 주거 환경 또는 도시 미관을 바꾸는 사업 일정 부분이 공공개발 성격을 띠고 있어요. 보통 재개발 플랜을 들고 오는 쪽은 지방 정부 쪽이 많죠. 왜냐하면 낙후된 데를 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쭉 내용을 좀 읽어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체가 토지 또는 주택 이런 부분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 또는 창립 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지주택 조합원의 자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 그럼 지주택의 관건은 뭐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도 95%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아파트를 설립을 할 때 그 지역의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예비로라도 개시할 수 있게 돼서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 절차 개시를 통해서 강제 수용도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권리 또는 그러한 자격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 확보가 95% 이상 확실히 확보가 된 경우에 이제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요. 토지 매수 계약서나 토지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온 등기부 등본 사본을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자랑하듯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95% 이상이 됐을 땐 다른 행정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는 있지만 여하튼 거의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주택 조합원 같은 경우에 모집 차수라는 게 있어요. 모집 차수가 보통은 1차, 2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대부분의 지역주택 조합은 여러 차수에 걸쳐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요. 1차 같은 경우에 사업 대상 부지의 원주민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정도 해서 그 지역 주민 그 동의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1차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같은 경우는 조합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요, 3차, 4차까지 모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마감이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합원 마감이라는 홍보 문구에서 차수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3차 조합원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 조합원 모집이 마감이라는 이런 문구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조합원 모집이 마감입니다. 곧 마감 예정입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 시행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3차 모집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2차 모집원에 내가 소위 빨려 들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수 모집에 대한 걸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뭐냐?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공동구매 그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저렴하게 여럿이 모여서 저렴하게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의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보통 이런 지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상업용지나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이 있는 주거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 대형마트나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주변 인프라를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단점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의 목적은 남의 땅에 조합원들끼리 돈을 걷어서 아파트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땅에 조합원들이 돈을 걷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 남의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은 땅 주인들을 설득해서 토지를 전부 구매하고 수많은 조합원이 모아서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 문구를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말씀드리면 일단 조합원 구성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겠죠. 그 돈을 쫙 모았다가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땅이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한 80%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95%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5% 땅을 사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땅을 구입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전체 토지 중에 무려 95%를 매입해야 되는데 95% 동의를 얻어서 자기 집을 팔게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주택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분은 추가 분담금은 최소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억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억 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분담금을 통보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시기가 공사가 거의 끝날 즈음에 통보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게 단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번 비교를 잠깐 해봤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선을 좀 만들어 보려고 비교를 해봤는데 지역주택하고 재개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조합원을 통해서 자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남의 땅을 구입해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하고 조합 가입 시 등기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주택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는 등기라는 절차가 없어요.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고요. 재개발 추가 부담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기도 하고요. 추가 부담금 능력되면 조합원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추가 부담금이 능력이 안 되면 포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개발을 할 때는 그 재개발하는 지역에 그 건물이든 토지든 여하튼 그거를 평가를 해요. 이 평가 금액이
1억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받을 때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1억을 더 부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면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내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받을 것이 만약에 3억이에요. 그러면 2억 9천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부담 능력이 안 되겠다 그러면 조합은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보상을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땅에 아파트 주택을 짓고 조합원 자격 취득 시 이거는 등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드리면 이 원래 조합 자격을 갖추신 분이 만약에 평가된 금액이 1억이에요. 근데 아파트로 2억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1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조합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 입주권을 제3자한테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 제3자는 1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평가받은 금액 1억을 주고 사는데 그 1억이 순수하게 1억이 아니라 P라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러면 내가 1억 1,000을 주고 그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때는 원래 평가받은 금액 1억에 아파트가 2억이니까 1억만 추가로 부담을 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매수자는 2억 1,000만 원에 2억짜리를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입주권을 매입을 할 때 그 기존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든 건물이든 그 등기되어 있는 걸 내 앞으로 등기를 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명을 잘 드려야 이해를 좀 쉽게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반면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 등기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라는 걸 확보해야 되잖아요. 추가 분담금의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거의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경우는 몇 천만 원, 어떤 경우는 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땅 구입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연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있지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개발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투길과열지구에서 지휘권 양도는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두 개를 구분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잘 선택해서 좋은 기회를 잡으면 저렴하게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접근을 해서 리스크나 아니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걸 예방을 하셔서 그렇게 재산을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업이었습니다.